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 경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경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간염이라던가, 물론 A형이라던가 아니면은 하여튼 몇 가지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간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대사성 간 질환, 요런 것들에 의해서 간에 이제 만성적인 간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성적인 간 손상이 발생하면서 간이 이제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만성적인 간 손상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제 섬유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섬유화가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면서 리제너러티브 노듈, 그러니까 재생 결절이 발생해서 여기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이러한 느낌을 본다. 그래서 초음파 이런 데서 이 겉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우리가 이거 리버 시로시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재생 결절이 발생하면서 간의 그 기능, 그리고 간의 구조가 이제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황, 그거를 우리가 간경변이다, 리보시로시스다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탈베인이 이렇게 꽂히게 되죠. 그래서 요 포탈베인이 이렇게 스페리어 메젠테릭 베인과 이렇게 하면 그렇죠. 스페리어 메젠테릭 베인과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린 베인, 그 다음에 이렇게 IMV가 이렇게 꽂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에서 흡수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혈관을 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포탈베인으로 여기 간에 꽂혀서 팍 한 다음에 여기서 헤파틱 베인이 받아서 이렇게 IVC로 그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혈의 구성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간이 섬유화되면서 여기 이제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 버리면서 여기가 이제 막히는 게 문제다. 여기가 압력이 콱 막히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올라가지 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로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코라테랄 베인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맥류라고 부르고요. 요 정맥류에 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위장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위장관 첫 시간에 위장관 출혈 파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코라테랄 아테리니까 물론 압력이 높기도 하고 얘가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서 손상을 받으면서 대량 출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트는 이제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기가 콱 막히니까 여기 이제 점점 밑으로 압력이 증가된단 말이죠. 이게 압력이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이 혈관이 느끼기에, 요 메젠테릭 베인 혈관이 느끼기에 요렇게 있을 때, 혈관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메젠테릭 베슬입니다. 메젠테릭 베슬이 느끼기에 이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 압력이 너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세혈관 정수압이 너무 증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섬유화되면서 구조적, 기능적 기능이 모두 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생성하는 단백질이나 알부민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 이제 알부민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압력은 올라가는데, 정수압이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나가고 싶죠. 압력이 올라가는데 심지어 알부민도 떨어지면서 삼투압까지 줄어버렸네. 그러면서 내부에 있던 물이 H2O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이제 간질이죠. 간질에게 이렇게 물이 차면서, 혹은 이제 복막 쪽으로 이렇게 물이 팍
빠져나가면서 이제 복수가 발생한다. 요거를 우리가 문맥 고혈압에 의한 복수다 혹은 간성 복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수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 만성적인 간 손상에 의한 비가역적인 간의 구조적 기능적 저하가 온 요 상황을 우리가 간 경변이다, 리버 시로시스다라고 부르고요. 가장 큰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 여기가 막히면서 정맥류, 그 다음에 여기가 압력이 증가되면서 복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장관 파트에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의 이제 복수 문제의 핵심은 치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뒤쪽에 이렇게 구성해놨으니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복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혈청 복수 알부민 차이다 이렇게 해서 SAAG라는 게 있습니다. 혈청 빼기 복수의 이제 알부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혈청 알부민에 복수 알부민을 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혈청 알부민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복수 알부민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알부민은 안 나가고 물만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복수의 알부민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복수 알부민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빼기니까 적게 빼는 거죠. 여러분 다 수학 잘하셨을 거니까. 적게 빼니까 이 SAH가 떨어지게 된다. 얼마나? 1.1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AH가 1.1 이하라는 말은 압력에 의해서 이 막 자체 혹은 여기 이제 복막이 있을 때 이 복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압력에 의해서 피가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H가 1.1 이하다라는 말은 압력에 의해서 물이 삐져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문맥 고혈압에 의한 간성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부전에 의한 복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이번 시간의 핵심은 요 간성 혼수니까요. 간성 혼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간에서 알부민과 단백질의 합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긴 추가적으로 복수 단백질이 2.5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만이네요.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미만이네요. 이거는 이상이어야 되죠? 이상이네요. 왜냐면 이게 주니까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제가 말 실수했네요. 똑같은 거에다가 제가 수학을 좀 못했습니다. 자, 똑같은 거에다가 복수가 주니까 적게 빼니까 이게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1.1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간성 복수니까 얘는 단백질의 전체적인 생성 자체가 감소되어 있죠. 그래서 복수에도 단백질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요 간성 복순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확인해봐 라고 했을 때 요 자체가 사실 문제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요걸 해봐 했을 때 우리는 혈청 알부민에다가 복수 알부민을 뺐을 때 얘가 1.1 이상이네. 이거 그러면은 복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 압력 때문에 빠져나온 거네. 라고 첫 번째로 요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수의 단백질을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간성 혼수라면 단백질 자체의 생산이 감소되었을 거니까 복수에도 단백질이 2.5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다면 우리가 이거 간성 복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복수 단백질이 2.5보다 크다면 요건 이제 심부전에 의한 복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차이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SAH가 1.1보다 작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복막으로 알부민이 막 줄줄 새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복막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아, 복막에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핵과 이제 암인데요. 암성 복수. 이렇게 있는데요. 자, 결핵 같은 경우에 이제 결핵 증상이 있겠죠. 결핵 증상에 더해서 이제 ADA가 40 이상이면 우리가 결핵성 복막이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간 복수의 그 세포 사이톨로지를 했는데 암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암성 복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간성 복수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간 경변이랑 복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AAG가 1.1보다 크면서 복수의 단백질은 2.5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 간성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라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더불어서 이제 복수일 거니까 환자는 요런 걸 하겠죠. 복부 팽만과 더불어서 이동 둔타금. CPX 하실 때 많이 하셨죠? 복수가 있으면은 이동 둔타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런 모습을 보고 이거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걸 보고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검사 뭐 해야 돼가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검사 뭐 해라고 물으면은 진단적 복수 천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수니까 복수 뺄게요 이 말이 아니고, 복수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빼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복수, 진단적 복수 천자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 간성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성 복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물을 어쨌든 복수를 빼주는 게 중요하니까 염분 제한과 더불어서 이뇨제를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정답이 염분 제한인 경우가 있고 이뇨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부터 할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보냐면 소변의 나트륨, 칼륨 비율을 봅니다.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얘가 지금 소변이 충분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재흡수를 할 때 신장에서 프린시플 셀에서요 그걸 하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얘를 이제 분비하면서 칼륨을 이제 재흡수하는, 그렇게 여기서 이제 ADH 영향을 받아서 그 라스 시스템과 이 신장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알고 계셔야죠.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죠. 쉽게 말해서 나트륨이 충분히 나온다면, 얘가 지금 1.0보다 높다는 말은 나트륨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물이 충분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복수가 발생한다는 말은 우리가 물이 체내에 저류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이 체내에 저류되는데 그 물은 혈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복막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유효혈장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요 안에 있어야 우리가 피잖아요. 이 안에 있어야 유효혈장량인데, 진짜로 쓸모있는 혈장량인데, 여기 물이 아무리 많아봐야 이건 쓰잘데기가 없는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로 지금 물이 많아. 근데 혈관 안에 없기 때문에 물은 저류되어 있는데 유효혈장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라스 시스템이 작용하죠. 왜냐하면 유효혈장이 줄어졌으니까 야 뭐야 신장아 제흡수 좀 해봐라 이렇게 되면서 얘가 활성화되면서 신장이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하는 거죠. 요런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많이 재흡수하니까 여기 안에 물이 많아지겠죠? 근데 새겠죠? 그래서 요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간성 혹수의 핵심은 이제 하여튼 여기 어딘가 끊어서 요걸 끊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나트륨을 적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안 적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저염식을 해야 된다.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염식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뇨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가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을 빼줘야 돼. 물을 빼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약간 조금 보조적으로 저염식을 통해서 물을 빼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뇨제, 특히 스피로락톤을 쓰겠죠. 라스 시스템이 문제니까. 스피로락톤의 적응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 적응증이 쉽게 말해서 소변 나트륨, 칼륨, B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1보다 낮다는 얘기라면 소변으로 나트륨이 덜 나간다는 얘기죠. 왜? 재흡수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요거는 이제 저염식으로 먹어 해결할 단계가 아니야. 이뇨제를 넣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 치료 첫 번째 뭐야? 저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저염식이다. 야, 요걸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야. 소변에 나트륨 칼륨 B가 1보다 작아. 소변이 나트륨이 안 나와. 이거는 이뇨제 써야 돼. 하면 2번은 스피룰로락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출제됐고요. 요게 추가로 3번 야 스피룰로락톤을 썼는데도 부족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물을 빼주는 거죠. 퓨로세마이드도 투여할 수 있겠다. 요렇게 요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야 이뇨제를 때려 박았는데도 안 나와. 너무 물이 많아. 복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마지막 4단계는 치료적 대량 전자와 그다음에 알부민을 투여해서 유효혈장량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건데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이거 복부 팻만과 이동 두타금 있네. 그러면은 다음 검사 뭐 해야 돼? 라고 물으면은 진단적 복수천자요라고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진단적 복수천자가 끝나서 복수의 성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거를 확인하셔서 사실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간에 대한 과거력이 주어질 거예요. 뭐 간염이 걸렸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안 받았다든지 술을 하루에 2병씩 마신다든지 요런 그런 걸 어쨌든 주긴 주는데 어쨌든 요거를 확인하셔서 우리는 이거 간성 복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가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염식으로 해결이 될 단계인지 아니면 이뇨제를 써야 될지를 이제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염식이거나 아니면 스피롤로락톤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모든 간경변 얘는 복수뿐 아니라 자발성 세균 복막염 아직 설명 안 했지만요. 요거라든지 간신증후군이라든지 모든 간경변으로 인한 질환의 근치적인 해결법은 간이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에 간이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간이식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성 세균 복막염을 보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쉬워요. 야, 원인을 모르겠어. 감염 원이 없다는 거죠. 감염 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맹장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충수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 감염원이 없어. 근데 복수에 감염이 생겼네? 요게 이제 자발성 세균 복막염이다라고 부르고요. 요거 이제 원인은 추론하는 건데요. 추론은 이제 그 위장관에 있던 이콜라이나 요런 그런 그 원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이제 복막에 복수가 차면서 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으로 뭐더라? 세균의 이동 이렇게 정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전은 이렇게 물어가지고 세균의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약간 트랜스로케이션 느낌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보고 이거 자발성 세균 복막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복막염이니까 당연히 이제 발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복수의 백혈구, 특히 중성구가 250 이상이면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발열과 더불어서 특히 복수의 중성구가 250 이상이면 이거 감염이네. 자발성 세균 복막염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백혈구 이렇게 주거든요. 중성구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백혈구 1000 근데 중성구 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야 700이네 맞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발성 세균 복막염은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일단 항생제 써야겠죠. 세프트리악손이랑 세팔로스포린 쓰라는 얘기입니다. 세프트리악손이랑 추가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이 됐으니까 감염으로 인해서 복막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액이 축축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혈혈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부민까지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로 이렇게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신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 아니네. 뒤에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간신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라스가 지금 과하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라스가 과하게 형성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보존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라스에서 어페런트, 에페런트가 있을 때 이 라스의 특히 안지오텐신2가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신장 파트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안지오텐신2가 에퍼런트 혈관을 콱 막으면서 신장을 오버드라이브 시키죠. 그러면 신장이 일을 막 해. 일을 막 하면서 재흡수가 증가됩니다. 심지어 기능이 약간 증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아요. 그래서 막 재흡수가 막 증가됩니다. 그래서 막 재흡수를 막 하는데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오버드라이브 된 상태고 라스가 너무 활성화되면 어페런트 혈관까지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줄어들면서 허혈성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재흡수가 증가돼 보이는 게 핵심이다. 라스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재흡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얘가 지금 재흡수가 증가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지금 신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처치를 해줘서 얘를 조금 제대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흡수가 증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FeNA라고 부르는 나트륨 분핵 배설률이죠. 나트륨 분핵 배설률이 1% 미만이라면 쉽게 말해서 나트륨을 99%를 내가 쓰고 1%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이 굉장히 재흡수를 많이 하고 있는,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소변에 나트륨이 1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 뭐야? 신장이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워딩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신장에 오버드라이브가 걸렸구나. 신장이 뒤지기 직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핵심적인 치료는 일단
얼마나 물이 부족하면 라스가 이만큼 활성화돼서 신장에 지금 죽을 만큼 일을 하고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알부민을 투여해서 유효 혈장량을 회복시켜줘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디였죠? 아마 정맥류 파트에 있을 겁니다. 텔리프레신을 투여해서 그 메젠타릭 아테리를 조금 축소시키면서 포탈베인의 압력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를 투여해서 유효 혈장량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오버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뇨제를 쓰고 있다면 이뇨제를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뇨제까지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이뇨제를 쓰고 있다면 이뇨제를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복수면 이뇨제가 정답인데 간신증후군이면 이뇨제 중단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요런 정확한 그 상황을 조금 신장이 지금 무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간신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심지어 여기 이제 재흡수가 증가되면서 이제 핍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진행하면. 그래서 이 핍류가 CKD 때문이 아니다, 아니면은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장 초음파가 정상이다 라는 말을 조금 추가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간신증후군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복수나 저염식과 스피루로락톤을 선택하는 파트나 아니면은 요렇게 감염 있네, 셉트리악손과 알부민 넣을게 라고 하는 요 두 가지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간신증후군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약간 대충 알고 접근해 버리면 요거 두 개가 정반대의 느낌으로, 사실은 정반대는 아니고 중증도의 정도인데 어쨌든 그냥 정반대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간신증후군 파트는 조금 무시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관성뇌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의 극단적인 기능 저하죠. 리버 시로시스로 인해서 간의 극단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간에서 우리가 하는 게 해독이죠.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메젠터릭 베인을 타고 오는 요런 엄청난 독소들, 암모니아 같은 이런 엄청난 독소들이 간으로 심지어 포탈베인 압력이 증가되면서 우회해버리잖아요. 정맥류를 타고. 그러면서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콱 들어가면서 전신에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체내에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되는 게 핵심인 질환입니다. 이러한 암모니아로 대표되는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의식 변화나 아니면은 성격이나 행동 변화, 누굴 때렸다든지 계속 잔다든지 이런 거, 추가적으로 이거 간성 혼수야, 간성 뇌증이야 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퍼덕 떨림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앞서서 굉장히 스페시픽한 히스토리를 줍니다. 굉장히 심한 알코올릭이라든지 아니면은 간 경변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간이 지금 박살나 있다라는 거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특히 퍼덕 떨림은 간성 뇌증이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이죠. 이런 거를 보이면은 진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 암모니아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암모니아를 장에서 이렇게 메젠터릭 베인으로 들어오는 거를 축소하고 그대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관장 락툴로스를 사용합니다. 락툴로스 스펠링이 맞죠? 네, 락툴로스를 사용합니다. 락툴로스가 정답으로 나오니까 락툴로스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꼴락 두 문제죠.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꼴락 두 문제고 간성뇌증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6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툴로스 집중해서 알아주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툴로스뿐 아니라 리팍시민도 쓸 수 있는데요. 그거죠, 요거는. 이제 장내에
얘는 지금 락툴로스는 재흡수를 억제하고 여기를 배출을 촉진시키겠다. 생성된 암모니아를 다 버려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리팍시민은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세균 자체를 줄여버리겠다. 장내 세균에 쓰는 거죠. 저기 SBO 스몰 바울 박테리알 오버그로스 거기에서도 썼죠. 그래서 그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래서 기억은 락툴로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한 간성 복수, 특히 간의 여러 가지 문맥 고혈압의 리버시로시스로 인한 문맥 고혈압이 발생했고 그거의 특징적인 부작용인 합병증인 정맥류와 복수. 이번 시간에는 복수에 대해서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이나 스피놀로락톤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복수에 대한 합병증으로 SBP나 HRS가 발생할 수 있었고 SB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봐도 복수에 감염되었다라는 증상을 보면은 세프출약손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알부민도 같이 투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또 투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치료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선지의 세프출약손과 알부민이 같은 단계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생제에 추가해서 약물 더 써야 돼. 뭐 쓸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간신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 재흡수를 너무 많이 해서 핍뇨가 발생할 수 있고 나트륨 분액이라던가 소변의 나트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근데 딱 봐도 뭔가 야, 이거 나트륨이 지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팍팍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보시고 치료는 이제 텔리프레신과 알부민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근데 혹시 애매하다 그러면 버리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성뇌증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이런 핵심적인 증상을 보시고 특히 요거는 이제 있으면은 다 필요 없죠. 무조건 간성운수죠. 라고 보시고 치료로 락툴로스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경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